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머지 그 참석자분들도 다 함께 한번 촬영하면 좋겠는데요.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예산정책협의회를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주요 참석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입니다. 네, 박형수 네, 이어서 다음 각 시도당 위원장, 강원도당 위원장님입니다. 네, 이어서 홍석준 의원님입니다. 네, 이양수 서울시장님입니다. 네, 김병민 정무부시장입니다. 지사님입니다. 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유정복 인천시장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과 시도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 행정부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도권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을 좌우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와 외교, 안보 모두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재정은 파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과 컨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 문제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직결된 대중 현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을 뿐 본질적인 해결은 없었습니다. 북핵 문제 역시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북중러의 결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이미 분명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여 국익 차원에서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승인 요청을 하면서 중국의 잠수함 탐지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을 했던 상황이 되었고 그 결과 이번 회담의 협의 수준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한중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술의 외교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릿지 외교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매년 30조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게 되는 3,500억 불 대미 투자 부담과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결과적으로 브릿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같은 섣부른 발언과 현실을 망각한 외교는 결국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의 벽만 확인한 결과가 됩니다. 외교 실패는 곧 우리 경제의 불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외교 실패의 후폭풍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 역시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펀더멘탈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동성 장세에 기대어 4,000포인트를 넘어선 주식시장은 버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아예 막혀버린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 지역에서는 풍선 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강원도에서는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예산정책협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다소 소외되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의 비전 아래 반도체, AI, 미래차 산업 유치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이 다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예산은 두 차례의 추경까지 포함해 총 703조 원에 달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본 예산만 해도 728조 원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이룰 것인가, 그 해법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703조 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예산 전국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 소비 쿠폰 13조 원 집행입니다. 정부는 이 돈만 뿌리면 민생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홍보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비 쿠폰을 뿌렸지만 민생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물가만 급등했습니다. 쌀값, 식료품, 에너지 가격은 물론 부동산 매매가, 전세, 월세까지 동반 폭등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 소비 쿠폰 정책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13조 원의 소비 쿠폰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정부에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지자체가 본래 추진해야 할 지역 핵심 사업 예산을 깎거나 연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지방 재정난까지 초래한 것입니다. 만약 이 13조 원을 소비 쿠폰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산업과 일자리 핵심 사업에 투자했다면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2026년도 예산은 우리 지방정부의 핵심 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현장의 좋은 의견 잘 듣고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입니다. 앞서 원내대표님과 우리 정책위의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민주당의 포퓰리즘,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성 그 예산 정책에 대하여 저희 서울 시민들은 대단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과 잘 협의해서 서울시당도 시민의 마음에 맞는 정책을 당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자기가 죽고도 부강하게 만들고자 늘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부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신하들은 입을 모아 아첨을 했습니다. 곡식을 무료로 공짜로 나누어 주면 백성이 기뻐할 것입니다. 폐하의 이름은 천하에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늙은 재상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폐하, 공짜는 안 됩니다. 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베푸는 것이 어찌 나쁘단 말이냐? 재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공짜에 익숙해지면 일하지 않고도 얻으려 합니다. 그리 되면 곡식은 마르고 장인들은 손을 놓고 나라의 힘은 겉만 크고 속은 텅 비게 됩니다. 백성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일한 만큼 얻게 하소서. 그것이 부강의 근본입니다. 부강한 나라는 금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짜를 부끄러워하는 백성의 손에서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1420만 인구의 경기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시며 감사드리고요. 수도권 강원도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SOC 사업이 살아야 수도권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과 또 당협위원장 또 시장 군수님들과 함께 국비 확보에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제 한 달여간의 예산 정국이 막이 오릅니다. 우리 국가 발전의 주요 국면마다 희생해온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일회성 퍼주기 예산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우선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우리 강원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님 비롯한 의원님들과 우리 당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민선 8기 후반을 맞아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통기획, 미리네 집을 통한 주택공급, 그리고 기후동행카드, 또 손목 닥터 9988 등 여러 사업들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에 늘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서울의 재정 규모가 크다고는 하지만 정해진 사회복지 예산이 40%에 달하고 상하수도와 지하철 등 노화가 심각한 도시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비용을 감안하면 건전한 재정 운영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비 보조 사업에서 서울시는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 쿠폰만 해도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다른 시도보다 낮은 국비 보조율로 2.5배에 해당하는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재정 차별은 변화하는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제도 곳곳에 남아 시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시민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인 반면에 혜택은 15위에 머무르는 뚜렷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들처럼 합리적인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 의원님들과 서울시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시장 유정복입니다.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 협의회, 특히 예산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송원석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주요 당직자 여러분들, 특히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 하나 소중하지 않은 지역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도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지역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예산정책협의회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천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을 찾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인천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대도시가 인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서 2년 연속 연 10% 이상 출생아 수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가 인천입니다. 경제 성장률 2년 연속 1위 도시가 인천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은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더 현실화시킬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딱 보고 드릴 말씀은 뭐 그렇게 예산 금액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만큼 적극적으로 좀 잘 반영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각 지역은 그야말로 민생 현장이고 국민 삶의 현장입니다. 여기는 생생한 그 시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정책의 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최근에 하는 정책들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또 효과가 있던 것이 다 이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천원주택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인구 저출생 문제 극복 정책이라든가 또 천원 정책으로 우리가 되는 천원 택배를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문제라든가 또 아이바다 패스로 얘기되는 여객선 준공영제 모든 도서에 갈 때 버스 요금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은 뭐 언론에서 어떤 비판을 받아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고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 주요 정책이니만큼 당 차원에서도 이런 지역 단위의 좋은 정책은 국가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은 이건 지역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발전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이렇게 좋은 정책 협의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현장에 있는 시도지사들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지사 김진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강원도청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딱 1시간 반 걸렸습니다. 강원도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코앞피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코앞에 있다. 코앞피지. 예, 코앞피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강원도도 수도권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에서 예산정책협의회도 몇 번에 나눠서 해주고 있는데 수도권에다가 뭐 당연하지만 강원도를 넣어주셔서 우리 또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됐는데요.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입니다. 이제 강원도도 미래산업으로 가자 해서 반도체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뭐 강원도에서 반도체가 되겠나 이러시는 분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10개 국비 사업이 시작돼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도는 됐는데 그 법이 아직 부실합니다. 제주에 비해서 조문 수는 6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 권한으로 따지면 10분의 1도 지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차 개정안을 내서 행안위에 이게 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대통령에게 좀 꼭 좀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오늘 경기도의 주요 현안 또 국비 관련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아까 송원석 대표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경기도는 반도체, 기후경제,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생산, 설계, R&D 전주기를 아우른 그런 클러스터입니다. 그리고 적경 지역에는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재생에너지 기반을 강화하고 있고 또한 AI 컴퓨팅 센터 유치를 통해서 혁신 산업의 기반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는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와 판교 플러스 20 벤처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경기도 힘만으로는 어렵고요. 국회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 또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저희가 제도 개선과 국비 예산 지원에 건의드린데요.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경기도가 더 나은 성장 동력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예산 정책 협의회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지도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장에 계신 기자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